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다른 방송 봤더니 견해가 다른 이슈들이 좀 몇 개 있더라고요. 그럼요. 예. 제가 보수 패널 아닙니까? 그럼요. 하지만 싸우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네, 사이좋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예. 이런 말 할 자격은 없습니다만. 네. 자, 오늘 첫 소식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2달 동안 푹 고운 곰탕 뉴스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에도 BBC 인터내셔널이나 일본의 NHK 국제방송 같이 국제적으로 신뢰받고 그리고 인정받는 공영방송이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부인이 지난 2010년 인사청탁 시도를 받은 정황이 네, 결국 이동관 특보 방통위원장에 지명을 했습니다. 근데 YTN에서 제기한 인사청탁 의혹 보도를 향해서 네. 이동관 지명자가 네.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선전포고. 누구에게? 더 이상 내 의혹에 대해서는 보도하지 말아라. 네? 나 이동관이야. 나 곧 방통위원장 돼. 무슨 야당이 인사청문회 때 내 의혹 제기한다고? 그래도 대통령은 날 임명할 거야. 나는 이미 후보자가 아니라 확정적인 방통위원장이야. 그러니까 내 의혹, 학폭이라든지 아니면 뭐 방속장악 문건 이런 거 내가 분명히 아니라고 그랬잖아. 이런 거 보도하면은 나는 법적으로 조치할 거야. 이런 경고성 멘트가 아니었느냐. 그래요? 오늘 그래서 저 오늘 방송 나오게 되게 겁났어요. 오늘 이동관 후보자에 대해서 막 엄청나게 아니, 의혹 큰일 났네. 제기하는데 네. 저 이제 가면 안 돼요? 네. 무서워가지고. 무서워서 안 다뤘던 건 아니고요. 청탁 의혹 보도를 시기가 안 맞아서 그동안 못 다뤘거든요. 맞아요. 정리를 한번 좀 해주시죠. 팩트를 중심으로 YTN이 먼저 보도를 한 것입니다. 네. 법원 판결문을 인용한 보도인데요. 아. 그 이동관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 그때 있었던 사건인데요. 불교계의 인사로 알려진 A씨가 이동관 후보자 부인한테 G20 회의에 자리 하나 좀 마련해 달라. 그게 홍보기획본부장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2천만 원이 든 쇼핑백을 위에는 수건이 있어서 수건이 들었는 줄 알았는데 그 안에 돈이 들어 있었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여기까지는 전형적인 인사 청탁 의혹이군요. 그렇죠. 근데 관련해서 이동관 후보가 바로 해명을 내놨습니다. 수건인 줄 알고 받았는데 네. 봤더니 돈이 들어있더라. 그래서 바로 돌려줬다. 그리고 관련해서 민정수석실에 본인이 신고를 했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신고 시점. 그 부분과 관련해서 YTN에 정확하게 언제 신고를 했다는 것인지는 밝히고 있지 않아서 네. 그 부분은 좀 취재 포인트로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해명대로라면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깔끔하죠. 힘이 깔끔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일각에서는 네. 근데 이상하다. 당시 이명박 정권 때 가장 중점 들였던 국제 행사가 뭐냐면 G20 정상회의였어요. 아. 네. 그 정상회의를 성공했으면 좋겠어요라고 불교 행사가 열렸는데 네. 이 돈을 전달했다라고 의혹을 받고 있는 그 A 씨라는 사람이 그 행사를 주관을 했어요. 네. 그런데 그 행사에 당시 대통령실의 수석 그리고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참석을 했고 문체부 장관은 참석을 해가지고 A 씨 정말 고생 많았어요 하면서 식사도 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민정수석실에 신고를 했다면 저 사람은 요주의 인물인데 그렇죠. 왜 당시에 청와대에 근무했던 수석이 참여를 하고 또한 정부의 장관이 참여해서 축사까지 하느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 아닙니까? 네, 이건 좀 이상하다. 오. 제가 의혹을 제기하는 건 아니고 일각에서 그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네. 만약에 즉시에 민정수석실에 신고가 됐다면 이 사람 이거 문제가 있어. 인사청탁 논란이 있는 사람이기 네. 때문에 이 사람이 주관하는 행사에 청와대 주요 관계자, 정부 주요 거리 관계자는 둬야죠. 가면 안 돼라는 예. 게 이제 페트로카처럼 이렇게 돌아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갔다? 그러면 제대로 신고를 한 거냐라는 의혹이 있어서 YTN 기자가 계속 물었는데 네. 관련해서 정확한 답변을 내놓고 있지 않아서 기자들이 지금 계속 취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동관 특보는 계속 예. 얘기하고 있죠. 13년 전 일인데 내가 민정수석실에
뭐 언제 내가 신고를 하고 조사를 의뢰했는지 내가 기억 못해요. 네. 라고 하면은 네. 더 이상 뭐 할 말은 또 없을 것 같아요. 네. 기억보다는 이게 지금 법원 판결문을 입수해서 보도한 거거든요. 네. 법원 판결 경찰 조사까지 받았는데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장승철 소장님 많이 힘들면 퇴근하셔도 됩니다. 아, 농담입니다. 네네네. 근데 이동관 특보 네. 지명설만 몇 달 동안 돌았잖아요. 맞아요. 왜 이렇게 시간이 지연됐을까요? 근데 민주당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윤석열 대통령은 다 계획이 있었구나. 계획?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난 한 2달 사이를 사실상 인사검증 기간으로 만든 거 아니냐. 그래서 언론이 지적할 수 있는 이슈 다 지적하고 야당이 지적할 수 있는 이슈 다 지적하고 그리고 나서 아마도 8월 16, 17일 중에 인사청문회를 하게 될 텐데 그때 국민들이 접하면서 아 이거 나왔던 거 아니야. 아, 피로감. 그때 나왔던 거 민주당은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해. 역시 민주당은 무능해. 이런 프레임을 만들고 사실상 검증의 칼을 좀 무디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기존에 나왔던 거 외에 소위 결정적 그렇죠. 한방. 예. 이게 언론에서는 없으면, 예. 또 결정적 한방이 없었다라고 이제 비판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관련해서 제가 민주당 과방위 의원들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결정적 한방을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의혹을 제대로 해명을 하지 못하면 네. 결정적인 한 방이 아니라 결정적 세 방, 네 방이 있다. 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그 얘기 잠깐 좀 할 겁니다, 저희가. 자, 아들 네. 학폭 의혹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계속 문제 제기가 있어 오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꽤 지나가지고 네.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니까 정리를 좀 한번 해주시죠. 첫 번째는 아들 학폭 자체. 그 자체의 논란이 굉장히 컸습니다. 네. 이제 피해자가 지금 4명 플러스 알파라는 얘기도 교사들은 하고 있습니다. 아. 두 번째는 사실상 이동관 후보자가 영향력을 내세워서 학폭을 무마했냐 안 했냐. 이 사실관계를 좀 따져보는 두 가지가 핵심 이유인 것 같은데요. 네. 2011년 이동관 후보자의 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이던 시절로 돌아갑니다. 피해 학생들이 진술한 내용을 보면 특별한 이유 없이 팔과 가슴을 수차례 때렸고 복싱하고 헬스를 배운 다음에는 연습을 한다면서 침대에 눕혀놓고 밟았다. 그리고 왜 피해 다니냐 이러면서 친구의 머리를 책상에 300번 부딪혀서 찢게 했다. 폭로와 관련해서 이동관 후보자는 물리적 다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일방적인 가해는 아니었던 거고 당시 아이들끼리 사과를 했다, 화해도 했다, 이제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피해자 한 명은 특정이 됐지만 나머지 3인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얘기가 없는 상황입니다. 교사들도 그렇고요, 네. 피해자들도 그렇고요. 이 사건을 다시 꺼내는 것만으로도 네. 상당히 큰 트라우마가 뭐 있는 것 같습니다. 상처와 트라우마도 있겠습니다만 정치적인 부담감도 있을 수 있다고 그렇죠. 봅니다. 예. 네. 근데 4명 중에 그 특정된 피해자 한 명은 화해했다. 그렇죠. 잘 만나고 있다. 문제 없다. 사이 좋다. 뭐 이렇게 자신을 더 이상 얘기했죠. 피해자로 몰지 그렇죠. 말아라. 이런 맞아요.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피해자들도 있으니까 그분들이 어떠한 진술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네. 그런 것도 한번 이번 청문회 때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리 이제 지금 뭐 사이가 좋아졌고 친하게 지낸다고 하더라도 네. 과거에 이런 행위들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네. 상당히 부적절하고 잘못한 일을 한 것은 맞다라고 네. 볼 수밖에 없죠. 네. 자, 그리고 네. 학폭 무마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네, 2012년.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으로 올라간 3월에도 이게 계속 이어지니까 아이들이 고민이 돼서 이제 교사를 찾아가서 이제 문제가 돼서 학교 안에서 큰 이슈가 된 상태가 됐는데 이때 당시 이명박 정부의 핵심 실세로 불리고 있던 이동관 후보가 하나고등학교 전 이사장인 김승유 이사장한테 직접 전화를 걸어서 네. 학폭을 무마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냐라는 의혹인데요. 네. 관련해서 이 후보자가 하나고 전 이사장한테 전화를 한 것은 맞다. 그런데 자기가 동아일보 기자 시절부터 하나고등학교에 아는 사람이 이사장밖에 없어가지고 김승희 이사장한테 직접 전화를 한 거다. 사실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문의차 전화를 한 거지. 네. 뭐 내 아들을 좀 잘 봐달라 이런 차원은 아니었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관련해서 김승유 전 이사장은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본인이
학폭 사실을 확인해 줄 위치에 있지 않았고 이동관 후보자가 좀 아들 전학을 시험 끝날 때까지만 좀 미뤄달라 이런 얘기를 해서 그 사실을 교장에게 전달을 했을 뿐이다. 뭐 이런 거니까 이동관 후보자의 주장과 김승유 전 이사장의 주장이 서로 다른 네. 약간 다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인사청문회에서 좀 증인 채택을 해서 좀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니까 평범한 학부모 입장에서 학교폭력 사건이 터졌는데 이사장한테 전화하지 않죠. 일단 아이가 문제가 생기면 바로 담임 선생님한테 연락을 드려서 저희 아이가 뭐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일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게 상례이지. 설령 그 학교에 아는 사람이 이사장밖에 없다 하더라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사장한테 선뜻 전화한다거나 이건 사실 상식에 맞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지금 그 부인 같은 경우에도 학폭위 열라고 주장한 교사가 누구냐 그 이름을 명단을 적어내라라고 했다는 걸 들었다는 거거든요. 지금 뭐 주호민 작가 소위 얘기하는 학부모 갑질 때문에 온 국민이 지금 공분 네. 교사들이 뭐 3만 명이나 집회를 열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민주당에서는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학부모 갑질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건은 학폭위가 열리지 않았어요. 학폭위를 열어서 기록을 남겼어야 됐는데 학폭위 자체를 열지 않고 그 자체로 일반고로 전학을 가서 기록이 없는 채로 수시로 대학에 유명 네. 대학에 입학을 한 이런 상황입니다. 학폭위는 의무사항이죠. 그렇습니다. 네. 네. 뭐 일련의 과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런 상황들만 보면 상당히 부적절하고 잘못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당시에 이동관 수석이 공적인 마인드가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라는 좀 생각도 듭니다. 네. 아무리 아는 사람이 김승유 뭐 이사장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적절하지 않은 조치였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어쨌든 인사청문회 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동관 수석의 입으로 한번 해명을 들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의 논란이 이명박 정부 홍보수석 시절에 네. 언론 장악, 또 언론 탄압에 앞장섰다. 국정원 문건을 통해서 확인이 된 내용이거든요. KBS, MBC 사찰하고 좌편향 언론인 프로그램을 퇴출하는 공작을 벌였다. 이제 이런 의혹이 나온 것인데요. 뿐만 아니라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은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어서요. 뭐 더 얘기할 거리도 안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건데요. 이 모든 의혹에 대하여 그런 적이 없다라는 입장을 일관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에 수사를 통해서 네. 밝혀진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네.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네. 윤석열의 검찰에서 국정원을 통해서 언론 장악에 시도가 있었다라고 결론을 지었더라고요. 이거 참 지금으로 보면 좀 어려운 대목입니다. 이런 부분이. 아이러니하고 예. 이런 분을 어떻게 대통령께서 방통위원장으로 임명을 했을까라는 좀 생각도 드는데 청와대 홍보수석실에서 이러한 문건 보냈다고 했고 네. 보고 받은 거에 나타났잖아요. 그럼 홍보수석이 본인이 지시한 거지 이거를 나는 관여 안 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사실과 다른 말이 아닐까라고 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국민이 아무리 반대해도 정권의 오만한 인사폭주가 멈추지를 않습니다. 대통령이 끝내 원조 방송장악기술자 이동관 특보를 방통위원장으로 지명했습니다. 인사참사의 활용점정이나 마찬가지인 이동관 특보 지명을 철회하고 국민에게 사과하십시오. 민주당의 주특기인 가짜뉴스 공세가 무력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방통위의 정상화를 막겠다는 속셈인 것입니다. 청문회 전부터 터무니없는 공격을 가하고 일각에서 청문회 보이콧까지 얘기하는 것을 보면 지금 민주당의 반대가 철저하게 정파적 입장에서 나온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장성철 소장님. 네. 자꾸만 불편한 질문드려 참으로 죄송합니다만. 괜찮습니다. 출연해봤잖아요, 제가. 네, 이 청문회가 시작되면 또 시끄럽지 않겠습니까? 시끄럽기만 할 것 같아요. 예. 아니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한 게 방통위원장 네. 이동관 후보자 말고는 과연 없는 것인가 이런 질문이 따라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준비된 방통위원장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쪽에서는 방송 장악이라고 하지만 보수파 진영 또한 대통령실에서는 방송 정상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KBS와 MBC는 공영방송이지만
언론 노조가 장악되어 있는 좌편향 방송들이다. 봐라, 이 더라이브처럼 유명한 곳에 보수 참칭 패널 장성철을 출연시키는 거 봐라. 이것부터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네. 아니, 그렇게 생각하는 아니, 왜냐면 그때 막 공문도 보냈잖아요. 저 출연시키지 말라고. 아, 깜짝 놀랐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정상화시키겠다. 그의 최적임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사청문회 때 여러 가지 이동관 후보자에 대해서 검증이 되겠죠. 뭐 어떠한 다른 의혹이 나오고 큰 거 한 방이 더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대통령은 임명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16번째 방통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99% 높다라고 말씀드립니다. KBS 사장모 바꾸고 거기에 또 뭐 이사분들도 바꾸고 또한 이제 우리 더라이브 이제 PD도 바꾸고 우리 패널도 바꾸고 출연자도 바꾸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냐. 네. 라는 이제 시나리오들이 네. 계속 우스갯소리처럼 돌아다니는 거죠. 네.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손발이 벌벌 떨리네요. 그냥 각오하세요. 떨지 마시고 그냥 각오하시면 돼요. 자, 우리 또 장성철 소장님이 이슈의 중심에 섰습니다. 바로 좀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오늘 아주 상당히 중요한 얘기를 좀 듣고 와서 처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추석 이후에 10월 달에 퇴진할 거로 이재명 이미 대표가 생각을 하고 있고 K 의원을 예. 당대표로 밀겠다. K 의원? 전혀 사실 무근이고요. 중도층에 제가 소울이 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10월 사퇴설을 좀 잠깐 나왔었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지난 주말 동안 정치권에 엄청난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0월에 사퇴할 거다. 그리고 차기 당대표로 김두관 의원을 밀기로 했다. 40명이 모였다. 예. 아, 민주당 의원 40명. 이 소문의 진원지는 여기입니다. 이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 예. 어떻게 된 사연이에요? 이 난리 났던데. 그렇게 들었어요. 민주당 관계자에게. 실제로 들었군요. 네, 그래서 제가 그냥 처음에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막 이러한 일이 있다라고 먼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흘려 들었어요. 왜냐하면 뭐 9월 달에 사퇴한다, 12월 달에 사퇴한다, 내년 1월 달에 사퇴해가지고 비대위 만든다 이런 시나리오들이 여의도 바닥에는 엄청나게 많이 돌아다녔잖아요. 네. 그거 하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별로 관심을 안 보이니까 와가지고 제 팔을 붙잡고 더 자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랬고 그래서 뭐 40명의 의원들도 이제 합의를 받고 이재명 당대표가 먼저 이러한 지시를 했다. 선당후사의 정신을 발휘하겠다. 왜냐면은요. 본인이 당대표로서 계속 내년 총선에 공천도 하고 얼굴이 돼서 총선을 네. 치렀는데 네. 총선에서 졌어요. 네. 다수당이 안 됐어요. 네. 바로 그날 치명타적은. 치명타가 아니라 네. 이제 정치 재개를 못해요. 당대표 그만둬야 되죠. 그리고 다음번에 대선 출마 불가능해져요. 그렇다면 민주당이 총선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1%라도 높은 방법이 뭐냐? 그것은 내가 좀 뒤로 물러나 있는 것. 다른 사람을 얼굴로 내세워서 내년 총선 치르겠다라는 생각을 이재명 당대표가 먼저 했다는 거예요. 그분의 주도적으로. 주장에 의하면. 네. 그래가지고 김두관 의원하고 논의를 해가지고 두 분이 합의를 봤다. 네. 이런 뭐 소설 같은 얘기를 네. 저에게 전달해 준 거죠. 근데 실제로 민주당에서 소설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소설 속에서 정치적인 상상력이 발휘되고 전략과 전술이 나오는 거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아니, 근데 잠깐만 생각을 해보세요. 네. 저분들이 그래 맞아요. 저기 장성철 소장 한 얘기가 맞고요. 저기 10월 달에 그만둘 거예요. 아, 그렇게 말하기도 어렵겠다.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지금 저분들은 색출해라라고 지금 지시를 내렸대요. 아, 근데 이거를 누가 누가 흘렸냐? 내겠냐? 그 정보의 출처는 믿을 만한. 제가 두 번, 세 번 확인했고요. 제가 저 알겠습니다. 얘기하고 나서 다른 쪽에서 저한테 문자랑 전화를 보내가지고 맞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또 알았냐, 뭐 이 이런. 소문 이후에 후속 취재하신 분이 있습니다. 네. 장성철 소장 때문에 제가 주말에 쉬지를 못했어요. 아이고. 토, 일, 월. 오늘 더라이브 녹화 들어오기 직전 9시 56분까지 아유. 제가 취재를 했는데요. 네. 민주당 내부에서는 말도 안 된다, 사실무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일단 첫 번째, 김두관 의원을 깃발로 내세워서 40명의 현역 의원들이 뭉쳐 있으려면 뭐 정청래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포함돼 있어야 되는데 전혀 들은 바가 없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 원내대표 선거에서 김두관 의원이 얻은 표가 한 11표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 40표를 모을 40명이 능력이 안 된다.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 얘기는 김두관 의원이 저한테 직접 한 얘기입니다. 제가 촌 출신이라서
수도권 의원들 다 해서 뭐 40명 모을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년에 그 총선에서 경남 도당위원장으로서 PK 지역의 선거를 잘 마무리해서 원내대표, 당대표 도전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누가 이런 음해성 발언을 하는 건지 알려주세요라고 이제 오히려 얘기를 하고 있고요. 민주당 안에서는 장성철 소장의 이간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색출하라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서 도대체 민주당 안에 그런 색출 분위기가 있습니까?라고 했더니 김두관 의원의 동생이 있어요. 김두수 평론가라고. 이분이 그 김두관 의원실에 보좌관들 대상으로 물어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거 말고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 누가 누구를 색출하냐 이렇게 민주당의 그 이재명 대표 핵심 측근부터 시작을 해서 비명계까지 제가 취재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비슷한 얘기들이 하나도 안 나와서 저는 장 소장님께 여쭙고 싶어요. 여쭤보세요. 누구예요? 누가 얘기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자분들이 취재를 하면 취재원 보호를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저거를 물어보시는 것은 좀 무리한 부탁이 아니냐는 좀 생각이 들고 제가 뭐 이관계 쓸 필요도 없어요. 제가 뭐 국민의힘 사람도 아니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재명 당대표가 그 자리에 있으면은 오히려 국민의힘이나 보수파가 내년 총선에 승리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이 관계 쓸 필요가 전혀 없고 참 답답해요. 더 많은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만약 그 얘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게 되면은 특정인이 지목이 되고 그 특정인이 저한테 얘기했던 것이 되면 저는 그 사실 밝힌 게 되잖아요. 그럼 앞으로 좀 평론 생활 못 해요. 왜냐하면 그래도 장성철한테 얘기를 하면 어쨌든 출처라든지 누구라든지 이런 것들은 얘기 안 하고 절대로 자기 목에 칼이더라도 안 하는데 그걸 얘기해버리면 저는 기본적으로 평론 생활 못할 정도의 정보 이제 고갈이 될 거고 10월 달쯤에 결국엔 제가 저 이 자리에 불러주시면 그때 장 소장이 했던 말이 맞았네요 라고 할 것이다. 알겠습니다. 10월에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사퇴하지 않으면 그때도 사퇴하셔야 돼요. 근데 뭐 그 전에 우리 뭐 더라이브가 계속 진행될지 그것도 좀 의문되고 10월이 되면 뭐 다 드러나겠죠. 한 명은 떠나야 될 것 같습니다.